네. 저 공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웃라인이 여기 있고요. 뭐 일단은 그 백그라운드를 약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전학, 그다음에 환경 요인, 그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인터랙션, 그다음에 요즘 계속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자폐증에서 이제 면역 체계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정신과에서 연구를 시작한 거는 1997 년에 초청해 주신 이제 이정섭 교수님하고 홍광희 선생님하고 그 ADHD에서 뇌 영상 연구를 인제 한 게 저의 인제 첫 번째 논문이었고, 인제 전공의 때 이정섭 교수님과 같이 논문을 낸 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예 20여 년 넘게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서울대병원에 계셨던 이제 권춘수 교수님하고 하이 덴시티 EEG를 이용해서, 그때는 인제 스키조프레니아하고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에서 이주하고 뭐 이보크드 포텐셜, 뭐 소스 디스커버리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인제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뭐 10 명, 20 명의 굉장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과 대조군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미국에 뇌영상 연구를 하러 인제 펠로우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2001 년에 휴먼 지놈 시퀀싱 프로젝트가 인제 완성돼 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네틱스 지노믹스 연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인제 분야를 바꿔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전학, 유전체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처음 자폐증을 연구했던 이제 자폐증하고 대조군하고 혈액에서 유전체 발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인제 처음 대규모로 연구했던 것이고, 그때 발견한 거는 자폐증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해서 한 30% 정도 한 데에서는 이뮨 리스폰스 시그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30% 정도에서는 시냅틱 패스웨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냈었고, 그 후에 그러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이유가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볼로믹스라는 테크닉을 써서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인제 저희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스몰 몰레큘은 내부에서 메타볼라이트가 돼서 측정되는 것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환경에서 들어오는 작은 그 화학 물질도 있고, 인제 그것이 다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볼로믹스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제 유전체에 있는 어떤 변이와 어 혈액에 있는 이제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레이시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혹 그리고 그것이 repetitive behavior랑 그 sever이티랑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인제 보고한 게 아까 이정섭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일 최근의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 연구를 또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그 여기서 발견된 뉴롤리긴 1이라는 유전체를 이용한 오르게노이드라고 인제 스템셀 만들어서 인제 뇌를 실험실에서 그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인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에 관해서는 인제 저 UCLA에 계신 캐서린 로드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제 대가로 모든 자폐증에 관련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처 저널의 디지즈 프라이머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이 논문을 보실 수 있고, 아까 스캔해 봤는데 인제 여기서 QR 코드 스캔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폐증의 역사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문제는 인제 진단이 일관된 진단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0 년에 인제 브로일러가 처음으로 오티스틱 띵킹이라는 거를 인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제 캐넌, 그다음에 한스 아스퍼거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 이 진단 기준이 계속해서 쪼금씩 쪼금씩 변화해 왔고, 그다음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리프레지에이터 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들을 블레임했다가, 이제 64 년에 림랜드라는 분이 "아니다. 그거는 리프레지에이터 맘이 문제가 아니라
뉴럴 베이시스가 있다. 이건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 후로는 이제 계속 어떤 원인들이 자폐증하고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쭉 찾아내는 거였는데 이게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따라서는 이런 환자들이 자폐증에 속했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다른 환자들이 속했다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연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인제 제가 몇 가지 표에 나열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특히 인제 그 윙하고 굴드 영국 분들은 인제 처음에 오티즘 트라이아드하고 인제 오티즘 스펙트럼이다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윙의 자녀가 인제 자폐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를 보고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2002 년에 뭐 사이먼 바론 코헨이라는 또 영국 분은 "오티즘은 extreme male brain의 극단적인 표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인제 진단 기준이 계속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인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 연구 대상군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유전적으로도 그다음에 표현형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신경 발달학적인 질환이고 프레벌런스는 영 미국에서 인제 최근 뭐 20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작년 최근 보고에 의하면 31명 중에 1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제 주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22명 중에 1 명이고 뭐 콜로라도 같은 데서는 91명 중에 1 명인데 어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처음에 인제 자폐증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진 이후에 계속 진단이 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증가율이 좀 둔화가 돼서 플래토가 됐고요. WHO에서 글로벌하게는 한 1 에서 2%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폐증은 유전학적인 영향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서 절반 혹은 그 절반 이상이 유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인제 쌍생아 연구를 해서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폐증의 코어 심프톰에 대해서는 치료는 없고 행동요법만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항 하나는 뉴로 다이버시티 그래 갖고 자폐증이 인제 저희가 디스오더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걸 디스오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표현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상당히 기능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형태니까 인제 그거를 질환이라고 보고 그걸 큐어해야 된다라는 거에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커뮤니티를 잘 조직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제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는 profound autism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어 돌봐 줘야 되는 어른이 24 시간 필요한 것을 profound autism이라고 인제 미국에서는 정의하는데 그런 게 인제 한 4분의 1 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public health problem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도는 미국에서 인제 2005 년부터 5 년간 5년 단위로 자폐증 유병률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05 년에는 어 여기하고 여기 일리노이하고 오레곤에서 약간 높고 인제 다 아주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2022 년에 비교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더 진해지고 유병률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이제 특히 이쪽 북동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이쪽이 색깔이 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어 자폐증이 실제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자폐증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자폐증이 있는 거가 그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니드가 커졌기 때문에 인제 이게 유병률이 증가한 거라고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인제 증가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부분의 인제 오랫동안 자폐증을 해 오셨던 전문가들은 한 0.5%가 '이디오패틱 오티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인제 자폐증에 대한 지원이 많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 자폐증을 진단을 받으면은 부모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쪽 지역은 유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제 실제는 어 유병률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코로나 코비드 19 처럼 에피데믹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인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자폐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모델은 라이어빌리티 스레이숄드 모델이라고 1960 년대에 더글라스 팔코너라는 분이 인제 제시한 모델인데 이것은 자폐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은 인제 커먼 디지즈의 모든 유전적 소인에 관련되는 거고 커먼 디지즈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팩터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팩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팩터가 쌓이고 파퓰레이션에서 보면은 점점 그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보이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의 인제 이건 팩터는 알려진 팩터도 있고 모르는 팩터도 있고 가상의 팩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정규 분포를 보이고 그 정규 분포의 익스트림에서 우리가 스레이숄드를 여기다가 그으면 이 부분은 자폐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인제 그런 환자들의 형제나 가족이나 인제 친지들을 보면은 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쉬프트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적 소인이 많기 때문에 같은 스레이숄드에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프로포션이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라이어빌리티 스레이숄드 모델이고 이것을 인제 제일 잘 설명한 논문은 인제 올해 나온 논문 중에 영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이 모델을 인제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 희귀한 유전자 변이 그다음에 커먼 흔한 유전자 변이 그다음에 인제 환경적 요인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서 인제 그림을 보여 드리는 거고 네 저희가 모두 인제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환경적 소인의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인제 스레이숄드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인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분들은 그 스레이숄드에 있어서 자폐적인 성향은 보이지만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게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인제 훨씬 심각하게 오른쪽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은 이제 그때 인제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어떤 지표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했을 때 진단이 50% 증가했다, 100% 증가했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혹은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대부분의 글들은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위험도가 2.0에서 2.1로 증가하면 뭐 몇 퍼센트가 되나요? 2에서 2.1로 증가해. 근데 그 정도 증가한 건데 실제로 그거를 뭐 AUC 커브에서 뭐 90%가 됐다. 혹은 뭐 그거를 뭐 다른 비율로 다른 인덱스로 해서 뭐 2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보시고 인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 논문을 쓸 때에는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대중들하고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폐증이 50에서 80%는 이제 유전학적인 소인이 있다고 했는데 인제 지금 대부분은 자폐증이 전체가 50% 에서 80%가 헤리터빌리티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싱 헤리터빌리티라고 하고 그 미싱 헤리터빌리티의 원인들은 여기 나열한 것들 같이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유전학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유전적으로 얼만큼 관련이 있다는 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알려진 거는 커먼 베리언트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관해서 이제 지놈이라는 말을 처음에 인제 저희가 쓸 때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놈에 해당하는 환경적인 컨셉을 만들자 그래서 엑스포좀이라는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좀의 컨셉은 인터널, 엑스터널 엔바이러먼트를 다 합쳐서 이제 지놈과 이퀴벌런트한 컨셉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제 엑스포좀이라는 걸 만들었고 엑스포좀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혹은 전부터 혹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라이프 타임에서 전체 기간 동안 그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환경적 요인의 총합을 엑스포좀이라고 하고 이 엑스포조믹스 혹은 엑스포좀 사이언스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 지네틱스에 대해서는 어 유희정 선생님께서 잘 여태까지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리프레지레이터 맘에서 다른 컨셉으로 넘어간 게 그 64 년에 림랜드라는 분이 인펀타일 오티즘 해서 이제 뉴럴 티오리를 한 게 이제 바이올로지컬 베이시스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네 쌍생아 연구 인제 마이클 러터하고 폴스틴하고 그래서 쌍생아 연구를 인제 진행하면서 헤리터빌리티는 74 에서 93%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드로믹 케이스는 프레자일 X나 뭐 렛 신드롬이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신드로믹 케이스에서 자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인제 그 지놈 시퀀싱 때문에 드노버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뭐 그게 유전적으로 자폐증을 일으킨다라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요. 그래서 드노버 점라인 베리언트가 있는 경우는 5% 미만. 이것도 인제 5%도 상당히 과장된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만 유전적으로 뮤테이션이 있어서 자폐 증상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신드로믹 케이스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거가 되고요. 이런 그 드노버 뮤테이션은 대부분 유전적인 인제 인자는 뉴로리긴, 뉴렉신, 쉔크 이런 시냅틱 시냅스를 이루는 인제 프리시냅틱, 포스트시냅틱 프로테인하고 포스트시냅틱의 스캐폴딩 프로틴하고 그런데 인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고 이제 모두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대부분 지네틱 라이어빌리티는 인제 폴리제닉하고 커먼 베리언트에 의한 거다라고 인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서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모디파이어 정도의 인제 영향입니다.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약물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홀 엑솜 시퀀싱이 1010 년대 중반에 상업적으로 어베이러블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홀 엑솜 시퀀싱을 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대여섯 개가 인제 갑자기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저널에 나오면서 그때는 인제 몇백 명 정도의 자폐증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드노버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었고 어떤 주인들의 드노버 뮤테이션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홀 엑솜 시퀀싱으로 뭐 드노버 뮤테이션을 발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을 때는 이런 게 관찰됐다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드노버 뮤테이션을 엑솜 시퀀싱을 이용해서 발견한 게 2010 년대 중반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아까 5% 미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지노մ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인제 커먼 베리언트를 이용해서 인제 GWAS 스터디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커먼 베리언트의 어떤 특정한 로사이에서 자폐증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된다.
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논문이고, 왼쪽에 있는 논문은 쌍생아 분석한 거,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엑솜 시퀀싱을 다시 종합해서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적기 때문에 어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기법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지놈 시퀀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DNA 메틸레이션, 히스토 모디피케이션 같은 에피지노믹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진 익스프레션을 전체 트랜스크립토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흔해지고, 인제 최근에는 인제 프로티옴, 제가 연구했던 메타볼롬, 이런 다른 그 테크닉들이 모두 이제 자폐증 연구에 적용이 돼서, 이제 뭐 그 이걸 이제 통합해서 인제 다 보면은 좋은데, 같은 환자에서 이 모든 프로파일링을 한 연구는 없습니다. 이유는 샘플 컬렉션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호트가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 연구비를 받아서 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딴 사람은 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해석하고 싶은데 그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 최근에도 그 UCLA에 있는 댄 게슈인이라는 분이 계속 이런 쪽의 연구를 하는데, 인제 최신 그 프로파일링 기법이 싱글 셀 지노믹스, 무슨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이런 방법이 인제 최근 5년 사이에 인제 많이 개발이 되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자폐증 브레인 그를 컨트롤하고 비교했는데, 무슨 뭐 코텍스 레이어 2, 3에 있는 셀들의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유전체에서 어떤 이상이 나왔다, 이런 발견인데, 이것은 굉장히 다 exploratory하고요. 이거가 인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솜 시퀀싱을 해서 인제 2010 년대 중반에 연구들이 인제 한번 끝난 다음에 모여서 얘기했는데, 엑솜 시퀀싱을 했더니 발견된 게 너무 적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근데 엑솜의 문제다. 그래서 인제 홀 지놈 시퀀싱을 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제 홀 지놈 시퀀싱을 자폐증 연구에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은 2020 년대 초반에 인제 완료가 돼서 또 뭐 대여섯 개의 논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인제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엑솜 시퀀싱보다는 쪼끔 더 발견하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체 뭐 유전자 변이를 연구해서는 알 수 있는 거에서는 역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인 연구를 종합하면은 아까 잠깐 보여 드린 댄 게슈윈드라는 분은 컨버징 패스웨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컨버전스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인제 이것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문제고, 이제 그분은 인제 신경학 뉴럴로지스트이기 때문에, 뉴럴로지스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을 거고 컨버징 패스웨이가 있을 거다.'라고 인제 가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인제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다른 또 많은 연구들은 굉장히 다이버전트한데, 이제 표현형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 밸리디티가 굉장히 높은 자폐증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알려진 상태고, 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폐증의 유병률이 인제 남자와 여자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성에서 female protective effect의 근거가 뭘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먼 베리언트가 유전학적인 중요한 소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커먼 베리언트 지놈 전체 중에 인제 뭐 몇백 개 혹은 천 개의 유전자, 어떤 유전자에 그런 커먼 베리언트 지네틱한 리스크가 있는가,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지놈 시퀀싱을 한 게 환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쪽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처음에 그 캐서린 로드가 쓴 그 디지즈 프라이머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데 나온 그림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그 유전자의 드노버 뮤테이션을 가진 유전자, 혹은 그 인헤리티드 하이 리스크 베리언트 가진 유전자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시냅틱
정션의 기능에 관련하는 프리시냅틱, 포스시냅틱 프로테인하고 뭐 그거를 신호 전달 체계와 관련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전자의 영향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에피지네틱한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자폐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견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 사실 이 자폐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든 이런 유전자를 조사하면은 변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인제 그게 유의하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고, 특히 인제 크로마틴 리모델링에 관련된 것은 자폐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에도 뭐 선천성 심장경 같은 다른 많은 질환에도 이런 것들이 관찰되니까 이게 과연 자폐증에 특이한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제가 쪼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폐증의 표현연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좀 디소시에이션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자폐증이 저희가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restrictive, repetitive behavior, sensory의 문제, 그걸 나눴을 때 각각의 시스템 그 심프tom 도메인이 다른 유전적 소인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고, 요즘 최근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폐증의 현상학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는 아니고요. 이 프란체스카 하페라는 분하고 어 안젤리카 로날드라는 분이 이제 20년 전부터, 훨씬 그전부터 많이 이제 주장해 온 거고, 그때 주장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게 한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이 질환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자폐증 환자를 보면은 표현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9% 환자에서는 뭐 소셜 임페어먼트가 있고 only social impairment만 있고, 또 10%에서는 only social impairment가 있는데 32%에서는 이제 좀 다른 심프tom 양상을 보이고, 그런 현상학적으로 관찰되는 것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네틱한 거라면은 이제 쌍생아 연구로 이제 지네틱한 소인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지만, 지네틱한 거라면은 각각의 심프톰 도메인에서는 다른 지네틱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라고 인제 이미 주장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인제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도 한 가지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심프톰에 대해서 다른, 이게 약물 치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행동 치료도 그렇고, 그래서 abandoning the search for a single cure intervention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걸 하면은 자폐증을 큐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인제 이때 부모 오티즘 환자를 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뭔가가 나와서 큐어하기를 바라는데, 인제 이거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 질환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인제 그 사이먼 바론 코헨이 그 그룹에서 나온 인제 최근 논문인데,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오티즘의 피노타입을 인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해서 팩터를 이 사람들은 한 6개 정도를 찾고, 그 6개 팩터가 서로 다른 지네틱한 백그라운드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인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의 팩터마다 이제 이 팩터 1은 어 insistence on sameness, 팩터 2는 social interaction, 팩터 3는 sensory motor behavior, 4는 self injurious behavior, 그다음에 6는 communication skill, 이렇게 해서 팩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에서 이제 다르고 그 팩터들이. 그다음에 그 팩터들의 유전적 소인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IQ 분포에서도 그 팩터들이 더 분산된 팩터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비슷한, 그러니까 IQ가 아주 낮은 intellectual disability가 있는 그룹에서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이고, 높은 그룹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을 잘 분석하는 것이 이제 그 표현형에 언더라잉하게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찾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하이 임팩트 드노보 그 베리언트가 있는, 아까 5% 미만에서 엑솜 시퀀싱, 지놈 시퀀싱에서 발견한 무슨 유전자들에서 드노보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제 intellectual disability가 동반된 경우, 더 시비어한 케이스고, 풀 스케일 IQ, non-verbal, verbal IQ가 이렇게 굉장히 유의하게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커먼 베리언트에 의해서 폴리제닉한 리스크를 갖는 경우에는 그런 거 IQ가 낮진 않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팩터 4, 3는 인제 좀 더 소셜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인제 다른 팩터들은 다른 유전적 소인을 갖는다라는 것을 잘 기술한 논문이라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common genetic variants but not de novo variant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re autism features. 그래서 그 지금은 코어 오티즘 피처를 인제 트라이아드라고 생각 안 하고 인제 두 가지로 인제 정의를 하고, 랭귀지 임페어먼트를 인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심프톰 전체를 팩터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것을 인제 관련된 유전자를 쭉 찾아보면은 그 코어 심프톰에 특히 인제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복잡하고 커먼 베리언트의 영향을 받고, 인텔렉추얼 디서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드노보 뮤테이션의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제 RRB 같은 리스트릭티드 리피티브 비헤이비어도 굉장히 특이한 유전적 소인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인제 지금 추측을 하고 연구를 계속 이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메일 프로텍티브 이펙트에 대해서는 그 스닙 헤리터빌리티라는 거는 인제 커먼 베리언트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커먼 베리언트 전체적으로 본 유전적인 소인은 어 남 남자 화나에서 인제 더 높다라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자 화나에서는 그게 패턴이 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여자 화나에서는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비어한 지네틱한 이펙트가 있지 않으면은 오티즘이 발현이 적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그것도 어 ongoing 리서치 토픽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결론을 못 냈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을 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조나단 세밧이란 분이 어 크로모좀 16p11.2에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초기에 유전학적인 근거로 제시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인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무슨 베리언트 클래스를 나눴어요. 그래서 드노보 미스센스 베리언트, 드노보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 인헤리티드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 폴리제닉, 그다음에 레어 오어 드노보 인헤리티드 베리언트, 그다음에 컴바인드 폴리제닉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베리언트를 더 세분화해서 인제 그 각각 나누어진 클래스의 베리언트들이 다른 심프톰 시비어리티와 어떤 그 관계를 갖나 한 것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림이 약간 복잡한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인제 중요한 메시지는 그 비헤이비어럴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피티티브 비헤이비어, 뭐 RBS의 경우에는 어 에듀케이셔널 어설테인먼트하고 관련 있는 폴리제닉 스코어가 오히려 프로텍티브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뭐 소셜해서 SRS 스코어에서는
드노보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유전적 소인이 다른 클래스의 유전적 소인이 다른 심프톰 시비어리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먼 바론 코헨이 한 논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그 결론은 결국은 이제 애디티브 이펙트가 있어서 뭐 지네틱하게 레어 드노보 무슨 커먼 이네리티드 폴리제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애디티브하게 그러니까 인제 요 작은 그림을 아까 잠깐 다른 논문에서 보여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유전적 소인이 합쳐져서 인제 그 스레시홀드를 넣으면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female diagnosis of autism carries significantly higher genetic load than male.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더 큰 임팩트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원인은 모르지만 뭐 호르모널한 걸 수도 있고 인제 다른 X 크로모솜에 있는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쨌든 프로텍티브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더 라이어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남자에 비해서 더 프로텍티브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의 진행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드노보 뮤테이션 발견하면서 나온 건데 인제 "페어런탈 에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인제 남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하면은 정자의 드노보 뮤테이션이 굉장히 그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인제 드노보 뮤테이션이 인제 자폐증에서 처음에 엑섬 시퀀싱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페어런탈 에이지하고 그게 인제 과연 드노버 뮤테이션의 메커니즘으로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는가 해서 했는데 그게 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페어런탈 에이지가 높은 것이 환자의 또 교육 정도, 생활 정도 그런 다른 사회적 요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진 않다. 그렇게까지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은 어 순수하게 인제 저같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그 올가 트로얀스카라는 분이 쓴 논문인데 이분도 인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폐 그 모든 그 피노타입을 그 요인 분석을 했고요. 팩터 애널리시스를 해서 이 사람은 아까 사이먼 바론 코헨은 6 가지 팩터를 찾았는데 이 사람은 4 가지 팩터를 찾아서 뭐 그거를 인제 또 그룹으로 나누고 4 군으로 나누고 팩터를 더 찾았지만 이제 4 그룹으로 나누고 인제 그 4 그룹에서 각각의 인제 다른 어떤 유전적인 리스크 팩터가 있는가 그다음에 다른 그 유전체 연구들 트랜스크립톰 에피지노믹스 혹은 뭐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미디얼 갱글리얼 에미넌스에 있는 이니비토리 인터뉴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팩터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고 실제 이게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죠. 이제 뭐 한참 후에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를 잠깐 소개하면은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블러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이제 한 30% 정도에서는 이제 특이한 시그널이 있어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서큘레이팅 한 스몰 몰레큘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메타볼로믹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인제 지놈 시퀀싱하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어 이것을 요 그래프는 인제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인제 익사이테이토리 신경 전달 물질의 중요한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인데 어 대조군에 비해서 인제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대조군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뉴로티피컬들하고 그다음에 인제 자폐 진단을 받은 사람들하고 한 1,000명 정도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이제 고 메타볼릭 사이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어 특이하게도 인제 프리시냅틱하게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파인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노타입하고 관련을 시켜 봤더니 인제 글루타민 레벨의
그 repetitive behavior score severity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저도 자폐증이 어떤 converging pathway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특히 인제 그러니까 R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독립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역시 인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가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분은 인제 노벨상을 수상하신 굉장히 유명한 생화학자인데, 이분이 인제 처음에 자폐증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신경생리학자인데 어 엑솜 시퀀싱, 지놈 시퀀싱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얘기하신 게 인제 excitatory, inhibitory 뉴런의 임밸런스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알려진 게 이 포스트 시냅틱에 있는 스캐폴딩 프로테인이라는 것에 인제 변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거는 인제 이 뒤에 있는 유롤릭인 포스트 시냅틱 프로테인의 문제고, 이 사람은 유렉신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또 유렉신도 엑솜 시퀀싱에서 드노베 베리언트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자폐증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이 루벤스타인이란 분은 계속해서 어 excitatory inhibitory imbalance가 자폐증의 원인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건 이제 다른 레벨이죠. 유전자가 아니라 피지올로지컬한 레벨에서 보는 경우에 인제 EI 임밸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이 아까 그 팩터 애널리시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면서 클리니션의 클리니컬 노트를 이제 임상의의 환자 기록을 인제 전부 다 라지 랭귀지 모델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인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해서. 이거를 뭘 저희가 알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인제 오티즘이라고 진단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오티즘 진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봤더니 이 B1 크라이테리아, 이게 restrictive repetitive behavior인데, 이게 인제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자폐증이라고 클리니션이 진단하게 되는 게 많다.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아니 물론 인제 A 크라이테리아 소셜 커뮤니케이션 리스트릭티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비헤이비어럴하게 하는 게 클리니션의 임프레션에서 자폐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제일 많다는 건데, 이것의 약간 문제는 인제 병원을 찾아온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제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헤이비어럴하게 그런 문제가 있는 환아들이 인제 찾아오기 때문에, 약간 좀 샘플링의 바이어스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쉽게 사실은 인제 어떤 요인이 제일 자폐증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제 다음 버전에는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 정신과적 진단 체계를 인제 좀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학 진단 체계라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단 기준 혹은 뭐 진단 분류 체계가 바이올로지컬한 베이시스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뭐 DSM-6, 7 이렇게 되면서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임상의의 기록들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 진단에 제일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네틱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엔바이로먼털 리스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굉장히 인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는 이펙트가 큽니다. 희귀한 유전자는 큰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데, 흔한 유전자 변이는 이펙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는 이쪽 X축의 이쪽으로 가면 커먼이고 이쪽으로 가면 레어고, 이펙트는 인제 Y축인데, 이제 환경 요인에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개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충
그린 이것과 비슷하게 그린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임신 중에 발프로이 엑시드 익스포저 말고는 환경 요인 중에 유전 명확하게 자폐증 리스크를 올린다라는 거는 없고요. 뭐 각종 무슨 PM2.5라든가 각종 농약 그런 environmental chemical들은 모디파이어 굉장히 작은 모디파이어 이펙트가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자폐증을 유발한다라고는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부모가 유전적으로 인제 간질이 있을 경우에 이제 임신 중에도 간질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부모의 유전적 소인 중에 간질을 일으키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이런 간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자폐증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인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대규모로 하고 봤더니 이 토피라메이트라든가 라트리모신 같은 간질약은 인제 유의하게 그 리스크를 올리진 않고 발프로이క్ 액시드는 역시 그걸 컨트롤해도 유의하게 올린다. 이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돼 있고요. environmental risk factor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UC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 마인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인제 이 파멜라 레인이라는 분도 거기 계신 분인데 캘리포니아는 약간 특이하게 environmental effect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그다음에 특히 인제 주정부에서 특수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분들이 주장하셨던 얘기는 environmental factor라는 거는 modifiable risk factor이기 때문에 지네틱한 것은 이제 not modifiable 하지만 이제 environment라는 거는 modifiable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발견할 수 있으면은 중요한 요인이 돼서 인제 '자폐증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지네틱한 susceptibility가 있을 때 environmental factor가 계속 노출이 되면 이제 고 'severity 같은 것을 약간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 있고 여기 소개 드린 논문에서는 이런 5 가지로 그 mechanis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enetic하게 어 그 환경에 있는 물질들이 체내로 유입됐을 때 그걸 대사할 수 있는 엔자임 CYP1A1이라는 이 효소의 유전적 변이가 인제 어떻게 그 체내로 유입되는 환경 물질을 대사하고 그게 디톡시피케이션을 시킬 수 있는가 혹은 어 뉴로톡식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이제 약물 CYP라는 건 이제 사이토크롬 P450에 관련된 건데 이제 약물도 대사하고 환경 물질도 대사하고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있는 변이들은 인제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인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체내에서 반응할 수 있는 메타볼라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에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패스웨이 중에 하나는 글루타티온 디펜던트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EI 임밸런스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제 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미디어에서 굉장히 인제 잘못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인제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environmental chemical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거꾸로 microbial product가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modifier의 역할인데 이게 무슨 어떤 미디어의 경우에는 이게 막 호절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보도고 호절 링크는 아직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environmental chemical은 또 endocrine disruption이라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어 공업용 화학 물질이 체내에 유입돼서 체내에 있는 그 뉴럴 서킷에
그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시그널링을 인제 잘못되게 하는 거죠. 인제 교란을 시켜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환경 그 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는 것이 하나가 environmental chemical이 DNA methylation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DNA methylation이 코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은 또 역시 뭐 미디어에서 뭘 볼 때 논문 읽으실 때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 어머니의 산전 진단이 자폐증 리스크를 올린다. premature maturity가 오티즘의 제일 큰 알려진 리스크이기도 하니까 어머니의 진단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를 인제 이거는 population 스케일에서 113만 명에서 인제 코호트 스터디를 해 갖고 연구를 한 건데 다이렉트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머추어 베이비는 무조건 이제 리스크가 오르지만 그 이외의 모든 진단들은 어머니가 뭐 프레그넌트 릴레이티드 어떤 진단들은 그 리스크를 올린다는 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컨트롤했을 때 시블링의 리스크도 만약에 비슷한 질환이 시블링에도 있으면 이제 같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걸 컨트롤했을 때 이게 이펙트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혹은 어머니의 질환 같은 것도 잘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인제 면역 체계에 디스레귤레이션이 있을 때 이것이 자폐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처음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포커스였던 거는 이제 브레인에 이뮨 프리빌리지가 있어서 이제 페리페럴 이뮨 시스템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는 거에 막혀서 이제 브레인의 오운 이뮨 시스템인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은 또 발달학적으로도 마이크로글리아가 시냅스 형성 그다음에 프루닝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 UC 데이비스에 있는 분들은 뭐 또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건너서 뇌로 들어가서 어떤 발달학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연구를 해 왔는데 어 특히 인제 이분 주디 반 두어터라는 분은 역시 UC 데이비스에 있는 분인데 어 오토 브레인 안티바디라는 거를 얘기를 인제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에 어떤 영향으로든 간에 이제 브레인의 어떤 프로테인을 타겟하는 오토 브레인 안티바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떤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인제 그건 현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 폴 애슈드라는 분도 역시 같은 곳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옛날부터 인제 처음에 인터류킨이 관련돼 있을 것이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분은 인제 T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문을 잘 예 내고 계신데 T셀은 이제 실제 면역 세포 중에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 2%가 사실 인제 면역 체계 전체를 조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레귤러토리 T셀이라고 부르는 이제 T레그가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One cell to rule them all 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논문도 쓰셨는데 T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근데 이꼭 자폐증에 국한된 건 아니고 자폐증도 그렇고 인제 치매,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겉 브레인 액시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그것을 인제 매개하는 것에 굉장히 다양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도 있지만 이뮨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인제 중요한 연구 토픽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highly heritable 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common variants 이제 그 rare variants보다 common variants가 굉장히 유전적 리스크를 다 조절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liability threshold 모델이라는 것은 common variants뿐만 아니라 environmental risk 혹은 gene environment interaction도 같이 고려했을 때 그 threshold를 넘어가는 사람이 진단은 받지만 그 threshold보다 약간 낮은 사람도 자폐적 성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코어 도메인 소셜이나 아니면 RRB 같은 게 아마도 유전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디소시able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싱글 컨버전트 패스웨이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아마 밝혀질 가능성은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연구 기법을 통해서 그런 패스웨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너러티브 AI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게 정신과적 진단 혹은 어 나중에 또 말씀 연 교수님께서 드리시겠지만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액티브하게 사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요인이라는 거는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환경이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뭐 인플라메이션을 미디에이트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인터널 엔바이러먼트를 이루고 있고 그 대부분은 그런 물질들은 작은 이펙트를 갖는 모디파이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인제 마지막에 제가 추가했는데 ethical communic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버리지를 보면은 대부분은 다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모든 이제 뭐 신문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혹은 뭐 인터넷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연구를 그 기사가 많이 읽히기 좋도록 각색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특정한 그 질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호도되지 않도록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 같이 파트너를 해서 미디어 하는 사람들과 또 파트너링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발표한 논문 중에 어떤 것을 보고 기자가 완전히 이제 잘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제가 정정해 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정정은 해 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기사가 잘 읽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게 부모들을 위해서 환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모든 의료 비용 보호 특수교육 비용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